안녕하십니까. 무진영사 지혜입니다. 동영상을 좀 뜸하게 올립니다. 백중 이후에. 지난번 저희 같이 공부하는 모임에 도반들과 함께 했던 수업을 올리고 난 이후에 제가 드릴 말씀, 제가 알고 있는 것 다 말씀드렸고, 또 여타한 가십거리로 유튜브를 만들 일도 아니어서 유튜브 올리는 것을 좀 게을리 하다가 지난 저희 그 수행 모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동영상을 올립니다. 당신들은 왜 일반 불교에서 쓰는 용어를 혹은 일반 불교에서 쓰는 그런 수행 방식과 다른 그런 것들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겠죠. 저희가 어떤 수행을 합니다 라거나 혹은 제가 어떤 연유로 이러이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궁금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또 말씀드릴 만한 내용도 아닌 것 같아서 자제하고요. 자, 일단 그 동영상에서 왜 호흡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가, 또한 일반 호흡과 달리 들숨과 날숨의 길이나 그 어떤 고르기가 아니라, 즉 축기가 아니라 그 호흡이 멈춤, 호와 흡에서 와의 집중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제 호흡을 그냥 숨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음량으로 봅니다. 들숨을 양쪽 운동, 즉 이 세계를 받아들이는 양쪽 운동으로 보고, 날숨을 이 세계를 내놓는 음쪽 운동으로 봅니다. 즉 들숨이 양이고 날숨이 음으로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근데 그 들숨과 날숨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 중간에 숨이 없는 휴지기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음량 이전에 분별 이전의 어떤 자리, 불교에서는 이걸 공이라고 이야기하고 도가에서는 이거를 허 또는 무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휴지기를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해 들어가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하면요, 일단 음량보다, 물론 이제 음량을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저희들이 수행에 있어서 인맥과 동맥을 무시하고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인맥, 동맥 다 존중하고 그것도 저희도 씁니다. 다만 저희는 인맥, 동맥이 아니라 들숨과 날숨이 아니라 충맥과 그 휴지기, 와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와에 중점을 두게 되면요, 그 음양생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와라고 하는 부분의 의식 분별 구조를 집중을 해서 자꾸 해체시키다 보면, 나라고 하는, 이 감각 수용체로서 나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나와
구분되는, 즉 외적 세계와 내적 세계에 대한 의식적 어떤 분리, 분별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좀 설명을 좀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차원으로 제가 예를 들게요. 자, 보통 이제 들숨과 날숨은 시간적인 선형이기 때문에 1차원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이 호흡이 반복되는 것은 감각과 공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은 3차원과 4차원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음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체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선형인 1차원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어떤 분별이 사라지게 되면 나와 내 주변을 이루고 있는 공간이 해체가 되기 때문에 3차원이 해체가 됩니다. 즉 초차원이나 0차원이 되는 거예요. 초차원, 0차원은 논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 초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공간을 나눌 때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를 이 공간의 어떤 위상으로 보고 시간을 4차원으로 보죠. 5차원 이상은 이제 정보의 차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컴퓨터 하드 같은 걸 예로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컴퓨터 정보라고 하는 부분은 하드 안에서는 이게 0차원이죠. 초차원이에요. 그랬다가 이것이 이렇게 정보를 읽기 시작을 하면, 구동되기 시작을 하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따라서 1, 2, 3, 4차원까지 이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1, 2, 3, 4차원 이전에는 0차원 혹은 초차원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즉 4차원 이상의 그 공간 위상에서 정보가 존재하는 거예요. 3차원과 1차원을 해체하게 되면 0차원, 즉 초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5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4차원까지는 시간의 어떤 그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즉 선형적인 구분이 있지만 5차원으로 가면 시간의 선형이 없습니다. 컴퓨터 안에서는 그 정보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의식 안에서는요, 그 정보를 읽고 있는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어떤 위상이 흩어져서 뿌려져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즉, 이 프로그램을 읽고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있을 때 1, 2, 3차원이 만들어지지만 여기에 의해서 음량 1차원, 그 다음에 그것을 읽고 있는 어떤 의식, 이 부분 3차원과 4차원을 해체시켜 놓고 나면 바로 내가 5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호흡으로. 호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행에 있어서. 특히 이 숨을 멈춘 휴지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이 지식호흡 수행. 우린 보통 지식호흡 수행을 음량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호흡을 많이 알고 있어요. 숨을 참는다라는 거, 들숨을 하고 숨을 꽉 참아서 기를 축적하는. 그 옛날에 단의 실사인가 했던 그 양반이 그 지식호흡을 이제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바람에 못 망친 분들, 저희 대학 다닐 때 이제 그게 유행을 했었는데, 신태수 씨, 그때 못 망친 분들 많죠. 지식, 숨 참고 아랫배에 힘주고 하다가 상기병 걸려가지고 먹는 사람들 많았었는데, 그 지식이 아니라 숨과 숨이 일어난, 즉 음과 양이 일어나는 그 사이, 그 공 혹은 어떤 무국의 상태에 초점을 두고 의식을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정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어떠한 부분이 다 사라진 정보계와 바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초공간적인 어떤 의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5차원으로 5차원 그 정보 공간으로 접속하는 어떤 열쇠인데, 밀교에서는 요거를 삼밀이라고 해서 씁니다. 신구의 삼밀. 신구의 삼밀이 우리 몸 안에서 신구의라는 부분으로 보통 이해를 하지만 수행을 하셔보면 그 신구의 삼밀은 나의 어떤 의식과 신체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현상 이전의 어떤 요소들을 거기에 내가 포커싱을 맞춰서 수행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구의 삼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정보계로 들어가다 보면 5차원 초시간 공간으로 들어가다 보면 말 그대로 사후세계나 초공간 같은 것도 당연하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희가 하는 그 수행은 안식 수행을 중심으로 합니다. 무드라 이후에 전에 제가 그 태율금화 종지할 때도 그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왜 그 일근 원통을 하지 않고 안식 수행을 중심으로 하느냐라고 묻는 분이 있으셨어요. 사람은 소리에 쉽게 동화됩니다. 소리로 느껴지는 것은요, 쉽게 육화됩니다. 내 내면의식에 쉽게 동조가 돼요. 음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느끼는 것은요, 주관화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우리 인간의 발달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들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태어나서 얼마 있어서 시각이 좀 퇴화하고 청각만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시각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 대상과 상호 교류하는 이 어떤 분별지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보통 청각과 촉각, 특히 구강 쪽 감각을 중심으로 쓰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런 느끼는 어떤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의 그 무의식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행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잘 안 돼요. 특히 쉽게 유체이탈 하셨다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자신의 그 무의식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이런 것이 대부분이에요. 즉 꿈속에서 내가 자각몽을 이뤘다 하더라도 꿈은 꿈입니다. 혹은 어떤 그 특정한 그 경험? 뭐 이런 부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그 정보계 자체를 객관화해서 보는, 물론 이제 거기에도 여러 단계의 수행과 또 그 수행의 과보로서 빈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정보계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된 쪼개기와 머물기가 나타납니다. 그 쪼개기가 뭐냐? 음양 이전, 천지 이전. 그 천지 이전을 붙잡는 것을 쪼개기라고 합니다.
그런 그 천지 이전의 어떤 순간들을 너희들이 볼 수 있으며, 또 그 보았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머물기라고 합니다. 즉, 그 열린 초시간적 어떤 공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 그거를, 그게 이제 저희 수행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적 영지라고 하는 부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공적 영지. 혹은 연기 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두라도 마찬가지로 그 단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희는 처음에 수행 초기에 이제 모드라를 먼저 경험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이 수행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수행에 있어서 그 호와 흡, 그리고 그 호와 흡이라고 하는 부분과 구별되는 와, 휴지기, 예. 그리고 또 공대와 풍대라고 하는 부분을, 음량이죠. 그것을 서로 조절하는 어떠한 방식으로서 쪼개기와 머물기, 혹은 모드라라고 하는 방식들, 혹은 안식 수행이라고 하는 방식들을 방편으로, 수행의 방편으로 쓰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그런 설명들이 나온 겁니다. 뭐 해보시면 쉬운 문제인데 그냥 말로만 이렇게 들으셔서는 도대체 또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교를 수행하는 과정 안에 특히 이 불교가 아니라 불도 혹은 뭐 밀교, 정확하게 밀교 수행이 저희하고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밀교 안에도 이런 호흡을 통한 그 수행 방식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호흡이라는 것이 이 우주가 드러나는 방식이 우리 신체를 통해서 현현되는 것이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죽기의 수단으로도 쓸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원 상승을 위한 도구 또는 우주 법칙이 이 몸을 통해 드러난 현상으로서 그걸 이용을 해서 저쪽 정보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타한 불교 수행, 참선 수행이나 아니면 화두나 공안이나 뭐 하여튼 그런 일반 기도와 다른 그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기왕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 그러면 호흡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 다음 기회에 다시 또 동영상을 올리게 된다라면 과연 그러면 그 공대와 풍대라고 하는 부분 혹은 뭐 별자리라고 하는 부분은 또 수행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